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박살이 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지금 전화면접조사인 한국갤럽 전국 지표조사도 오차범위 내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ARS 조사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조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멘탈이 붕괴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톡은 성역인가라면서 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비방을 했다면서 케이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론조사에 자제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국민의힘을 안에서 선을 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은 물론 유튜브를 고발하더니 이제 네티즌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도 이 명예훼손 이 혐의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데 카톡이 마치 수사를 할 수 없는 지역처럼 이재명은 말합니다. 게다가 내란죄로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형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야말로 내란 수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카톡 검열까지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런 민주당의 작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빼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조급함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정말 제정신입니까? 내란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란 수괴, 내란 공범.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겠다는 이런 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러면 그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이 운영하는 온라인 허위정보 신고 홈페이지 민주파출소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 그런 건데 사람들은 이게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된 수단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주파출소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신고 홈페이지입니다. 고발인 측은 민주파출소 이름과 로고를 보면 누구나 경찰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 경범죄급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홈페이지를 지난 1일 임시개설에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치장, 교도소 이런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란선동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공항참사, 집회 등 관련 키워드로 접수된 제보수를 보여주는 상황판도 운영합니다.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1호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집결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 한 명이 폭행한 경찰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이와 관련한 신고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다 떠나서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파출소, 유치장, 교도소 이런 말들은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주파출소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2030들은 전용기 의원에게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작심을 했나? 민주당이 지금 언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세훈 시장은 이 여권이 불을 붙인 카카오톡 가짜뉴스 검열 논란에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반문한 이재명을 향해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뒷북을 치고 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볼 때는 언제고 불리한 여론을 억압하려 할 때만 가짜뉴스 단속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오세훈 시장은 맹비난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카톡이 성역이냐는 발언에서 국민들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 엿보인다. 카톡과 같은 메신저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적 소통의 영역인데 이 공간을 특정 정치 세력이 감시와 처벌을 하겠다고 든다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적 대화마저 통제하려는 디지털 전체주의의 소름 끼치는 발상이다. 이재명 대표의 카톡 계엄이 지향하는 바가 침묵의 전체주의냐고 따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진짜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웃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열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일반인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카톡 검열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이라는 겁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 10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 것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번의 탄핵소추 난발, 예상심의권 남용,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 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려 들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관저 한남동에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와 가깝습니다. 자, 이웃 사촌끼리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